알아두면 쓸데많은 영국사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영국의 문명을 가져다준 로마. 영국의 역사를 잘 모르고 영국에 온 사람들은 영국의 로마 시대의 유적들이 상당히 있는 것에 놀라기도 합니다. 오늘은 영국의 문명을 가져다준 로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국은 브리튼 제도의 여러 섬으로 구성되는데 그중 가장 큰 것이 그레이트 브리튼 섬입니다. 영국의 면적은 약 24만 제곱킬로미터이며 해안선의 길이는 11,000km에 달하죠. 로마 제국은 기원전 1세기 무렵 농업 식민지를 확보하고 광산을 약탈하기 위해 브리튼을 침략했습니다. 그 후 브리튼은 약 300여 년에 걸쳐 로마 문명의 영향 속에서 큰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그 때문에 로마가 영국을 암흑 속에서 밝은 문명의 세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럼 우선 영국에 남아있는 로마의 유적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 남아있는 로마의 유적지. 로마인들은 공중 목욕탕에 가는 것을 좋아했고 영국에서 가장 잘 보존된 예가 바스시에 있습니다. 100개가 넘는 로마인들의 저주의 글들이 이곳에서 발견되었는데 이 중 재미있는 것은 주인이 물속에 있는 동안 개인 물품을 훔친 것에 대한 보복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비칸 근처의 허물어진 성벽 부분은 별로 인상적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2세기나 3세기의 로마의 론디니움 정착지를 보호하기 위해 지어진 런던 장벽의 몇 안 되는 잔해 중 하나입니다. 커트포드셔의 세인트 알반스 바로 남서쪽에는 서기 61년에 부디카에 의해 파괴된 로마의 도시 베룰라미움의 잔해가 있습니다. 최대 2,000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이 정착촌의 극장을 볼 수 있습니다. 슈롭셔에 있는 비로코니움 정착지는 군사 요새로서 시작되었지만 나중에는 로마 영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디 올드워크로 알려진 이 거대한 아치웨이는 이 나라에서 가장 큰 로마의 유적입니다. 오늘날 영국의 많은 도로들은 원래 로마인들이 건설한 노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크셔의 황무지를 가로지르는 둑길로 언제 건설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영국에서 가장 잘 보존된 로마 도로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1939년 발견된 켄트의 아이언스포드 마을 인근에 폐허가 된 로마의 집인 자장석 빌라의 모자이크 바닥입니다. 모자이크는 그리스의 영웅 벨레로폰이 치메라를 살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주변에 있는 4명의 인물 패널들은 사계절을 상징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아쉽게도 가을을 묘사한 패널이 없어졌습니다. 한때 월센도온타인에서 보우네스까지 73마일에 달했던 하드리아누스 장벽은 2세기 황제 하드리아누스의 명령에 의해 건설된 장벽입니다. 로마인들의 힘의 강력한 상징으로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 벽이 원래 수마일 밖에서도 보이도록 하기 위해 흰색으로 칠해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는 도보 성터에는 로마의 등대와 파로가 있는데 한때 로마 항구인 두브리스의 일부였습니다. 1950년대 런던시의 월브룩 거리에서 시행된 공사 중 미트라스 신에게 바친 로마 신전의 놀라운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부지가 재개발되고 있었기 때문에 유골 전체를 퀸 빅토리아 스트리트로 옮겼는데 오늘날까지도 유골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링컨에 있는 뉴포트 아치는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아치라고 하는데 3세기에 지어진 로마 성문의 유일한 잔재입니다. 약 500평방피트에 달하는 웨스트 서섹스에 있는 피슈본 로마 궁전은 알프스 산맥 위쪽에서 가장 큰 로마 거주지입니다. 1960년 수도 본건을 파던 중 우연히 발견된 것으로 AD 270년경 화재가 발생한 후 버려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체스터시의 성벽은 중세시대에 상당히 개조되고 확장되었지만 로마인들이 처음 지은 것입니다. 체스터의 4가지 주요 도로인 이스트게이트, 노스게이트, 워터게이트, 브릿지는 거의 2000년 전에 놓여진 로마 도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때 이스카 아우구스타라고 불리는 로마 군단의 본거지였던 웨일스의 캐를레온에 있는 로마 원형 경기장은 최대 6,000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 유적지에는 유럽에서 가장 잘 보존된 로마식 막사 건물들이 있습니다. 리치버러에는 동켄트 습지를 배경으로 한때 번창한 도시와 항구의 중심부였던 로마 요새의 잔해가 있습니다. 이 유적지는 영국의 모든 로마 유적지 중에서 가장 상징적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영국 문화유산은 묘사하고 있는데 AD 43년에 침략한 로마군이 어디에 상륙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영국에는 중요한 가치를 가진 로마 시대의 유적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영국 유적의 대표작 스톤헨지. 스톤헨지는 런던에서 120km 떨어진 솔즈베리 평원에 있는 유명한 선사시대의 유적지입니다. 돌기둥 사이의 통로와 하지에 태양이 떠오르는 방향이 일치해서 고대 하늘을 숭배하던 사원이거나 천문기상을 관찰하기 위해 세워진 건축물로 추정됩니다. 스톤헨지는 신석기 시대 말엽부터 청동기 시대 초엽 사이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로 거대한 돌덩어리로 이루어진 기둥들이 면적 약 11헥타르의 넓은 평원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돌덩어리는 하나의 무게가 약 50톤, 높이는 8m에 달합니다. 석상들을 중심으로 직경 90m에 달하는 원형 도랑이 파여 있고 도랑 안쪽에는 구덩이 56개가 빙 둘러 배치되어 있습니다. 스톤헨지는 건축사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천문학적으로도 큰 의의가 있습니다. 유럽 대륙에 사람들이 이주를 한 것은 기원전 1000년경 켈트족이 시작이었습니다. 유럽 대륙에 살던 켈트족은 금속을 재련하는 기술력과 화폐제도, 종교의식과 같은 문명을 기반으로 브리튼 섬에 이주해 왕국을 세웠는데 최초의 이주민은 라인강 유역에 거주하던 켈트족이었습니다. 이어서 기원전 500년에 켈트계 브리튼 사람들이 막강한 무력을 앞세워서 지금의 잉글랜드 지역을 점령했고 브리튼이라는 단어는 바로 그들에게서 유래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주민은 유럽 대륙의 갈리아 지역 북부에 살던 켈트족으로 기원전 100년에 대거 이주했는데 흔히 게일인이라고 불리는 이들의 진출을 시작으로 브리튼 섬에는 정치적 권위가 있는 부족 국가가 등장했습니다. 특히 게일인은 로마가 갈리아 지역을 정복할 때 갈리아 지역과 연합해 저항 운동을 펼침으로써 훗날 카이사르가 영국을 정벌하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브리튼 섬에 부족 국가들이 출현할 즈음 로마인들은 자원이 풍부한 이 땅에 눈독을 들였는데 특히 귀족의 사치품인 진주와 풍부한 광산 자원은 훌륭한 먹잇감이었죠. 카이사르는 기원전 55년 두 개 군단 12,000명을 수송선 100여 척에 싣고 브리튼 원정에 나서 해안에서 브리튼인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브리튼 사람들은 숙련된 로마군을 당해내기 역부족이라 화친을 청했는데 마침 폭풍으로 보급선이 끊어져 공경에 처한 로마군은 화친을 받아들이고 갈리아로 철수했습니다. 이듬해 카이사르는 수송선 800척에 5개 군단 25,000명을 싣고 또다시 브리튼 원정길에 나섰는데 로마군은 첫 번째 원정과 달리 막강한 군사력으로 매우 수월하게 내륙 깊숙이 공략해 들어갔습니다. 브리튼 사람들은 전면전을 피하고 게릴라 전술을 펼쳤는데 이것이 매우 효과적이었죠. 로마군은 섬의 대부분을 점령했지만 끊임없이 기습에 시달려야 했고 설상가상 갈리아 지역에서 봉기까지 일어났습니다. 카이사르는 두 지역에서 동시에 전투를 치르기에 역부족이라고 판단해 화친을 맺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차례 원정으로 로마군의 위세를 경험한 브리튼 사람들은 로마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을 삼가하고 갈리아의 내정에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브리튼 섬을 정복하고자 하는 로마의 갈망은 사라지지 않아 43년에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브리튼 정벌을 단행했습니다. 앞서 두 차례 원정의 실패를 교훈 삼아 로마는 먼저 완벽한 보급로를 확보하고 4만 대군을 파견했는데 원정대는 순조롭게 섬에 상륙했습니다. 반면에 브리튼 사람들은 로마군이 식량만 약탈하고 전면적으로 군사 행동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해 방어에 소극적이었는데 덕분에 로마군은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손쉽게 브리튼 섬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로마군은 폭정을 일삼으며 주민들을 학대하기 시작하자 불만이 쌓이면서 저항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침내 60년에 브리튼인이 대규모 봉기를 일으키고 로마군에게 잔인한 보복을 했습니다. 로마군과 로마에 귀순한 원주민들은 철저하게 몰살했는데 당시 런던 지역에서만 로마인과 주민 7만 명이 몰살당했다고 합니다. 이 봉기를 주도한 사람이 앞의 유적지에서 본 부디카였습니다. 그럼 부디카의 기막힌 일생에 대해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카의 기막힌 일생. 부디카는 이케니족의 왕비였습니다. 부디카의 남편인 프라스타고스는 이케니족의 왕으로 자신이 죽으면 왕국을 그의 딸들과 로마 제국 황제에게 분배할 것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그러나 욕심 사나운 로마군은 프라스타고스의 왕국을 로마의 식민지로 만들고 왕비 부디카는 채찍질을 당하였으며 그의 딸들은 강간을 당했습니다. 자신이 죽은 후에 처자식의 안위를 위해 로마에 의탁한 것인데 그것이 처자식을 호랑이의 입에 넣은 셈이 된 것입니다. 서기 60년 또는 61년에 부디카는 여러 부족들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콜체스터인 카물로두눔을 점령하여 파괴하였는데 카물로두눔을 탈환하기 위해 로마 제국의 히스파니아 제국군단이 나섰지만 격파되었습니다. 부디카의 군대가 오늘날 런던인 론디니움으로 오자 수에토니우스는 군대를 철수시키고 도시 전체를 불태워 없앴는데 이때 7만에서 8만 명의 인명이 몰살당했습니다. 하지만 수에토니우스는 와틀린 스트리트 전투에서 부디카가 이끈 반란군을 패퇴시켰습니다. 부디카는 자살했다는 이야기와 로마군에게 생포되었다는 이야기, 병에 걸려 죽었다는 이야기 등이 나돌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기에 들어서면서 영국에서 부디카에 대한 역사적인 조명이 다시금 활기를 띠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제2의 부디카로 추앙받으면서 부디카는 영국인의 영웅으로 전설적인 명성을 갖게 되었고 영국을 대표하는 문화적 상징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로마군은 대대적인 반격으로 봉기를 진압했지만 수십만 명의 피로 얼룩진 이 봉기를 계기로 로마군은 통치 전략을 바꿨습니다. 먼저 과도한 세금을 줄이고 도로를 닦고 건축물을 세웠으며 교육시설을 확충해 라틴어를 보급하는 등 일련의 문화정책을 시행하는 등의 정책을 핀 것입니다. 원주민들은 점차 로마인의 생활 방식에 동화되고 로마는 브리튼 섬의 통치 기반을 공고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122년에 로마 황제 아드리아누스가 브리튼 섬 시찰에 나섰는데 이때 지금의 스코틀랜드에 거주하는 켈트족의 저항에 대비해 북부 지역의 방어벽을 축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오늘날 하드리아누스 방벽으로 불리는 이 성벽은 길이가 100여 킬로미터에 달하고 요새 17곳과 포대 80여 개, 봉화대 100여 개가 있습니다. 하드리아누스 방벽 덕분에 이 방벽의 남쪽 지역은 300여 년 동안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찬란한 로마 문명의 영향으로 야만 시대에서 벗어나 문명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런던은 브리튼 섬과 서유럽 경제 교류의 교통 요충지였으며 영국 경제의 기반이 된 방직 공업도 바로 이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라틴어가 보급되고 2세기 후반에는 기독교가 전파되었죠. 당시 브리튼 섬의 인구는 약 1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데 로마는 브리튼 섬을 속주로 삼아 군사적 관리에만 주력했기 때문에 일반인은 이주하지 못했습니다. 3세기 말에 이르러 로마 제국은 심각한 위기에 맞닥뜨리는데 398년에 서고트족이 로마의 반란을 일으켜 발칸 반도의 로마 속주들을 약탈하고 급기야 로마를 침략했습니다. 이 때문에 브리튼 섬의 로마군은 급히 본국으로 철수했는데 407년의 마지막 주둔 부대가 브리튼에서 철수하면서 로마의 점령시대는 끝을 맺었습니다. 로마의 통치는 브리튼 섬에 끔찍한 살육과 재앙을 일으킨 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 찬란한 문명의 꽃을 피웠습니다. 로마의 문학과 예술은 원주민들에게 새로운 세계관을 심어주었고 도시마다 광장과 사원, 대중목욕당, 지하수로 등 웅장하고 정교한 로마식 건축물이 세워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바이킹을 물리친 불세출의 영웅 엘프레드 대왕으로 이어집니다.